이분들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강남 고급 식당에서 터져나온 민정의 충격적인 외침에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시부모를 본 순간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과 하얗게 질린 정우와 순자의 충격적인 표정. 그만해. 당장 그만둬. 도진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저녁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좁은 골목, 작은 전셋집에서 정우가 낡은 양복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62살인 정우는 평생 택시를 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 곳곳을 누비다 이제 은퇴하여 아내 순자와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여보, 오늘 뭘 입을까요? 60살인 순자가 옷장 앞에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감색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는 순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민정의 시선이 늘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평상시보다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 뭐. 정우가 대답했지만 사실 정우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곳에 초대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위축되곤 했거든요. 택시 운전을 하며 수없이 지나쳤던 강남의 고급 건물들 안에 들어갈 때면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순자는 거울을 보며 새치 섞인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요? 민정은 항상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명품을 들고 예쁜 옷을 입고 말투도 도시적이었어요. 정우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온 거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혹시 자신들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거든요. 한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도진이 넥타이를 매며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인 도진은 대기업 중간 간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부모님 모시고 저녁 같이 하자.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과의 식사 약속을 잡을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민정은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또요? 지난번에도 갔잖아요. 33살인 민정은 강남 토박이 부잣집에서 자란 여성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시부모의 소박한 생활 방식이 늘 부담스러웠죠. 사실 민정은 시부모와의 만남이 늘 스트레스였어요. 낡은 옷차림, 어눌한 말투,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지난번 친구들과 우연히 시부모를 만났을 때 도진이 시부모님은 참 소박하시네라는 친구의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잖아.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효도하는 거 아니야? 도진이 설득했습니다. 도진은 부모님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낮으로 택시를 몰았던 아버지,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용돈을 보내준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좋은 곳으로 가요. 제가 아는 레스토랑으로요. 민정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가더라도 최소한 체면은 세우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장소 말이죠. 도진은 안도하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정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랑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갈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정우와 순자는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정우는 결혼할 때 맞춘 낡은 검은 양복을, 순자는 감색 원피스에 도진이 어릴 때 선물해준 작은 브로치를 달았어요. 오래된 가죽 핸드백을 든 순자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죠. 집을 나서며 순자가 다시 걱정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입고 가도 될까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부르는 자리인데 뭘 그리 걱정해.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을 보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멋져 보였어요. 순자는 정우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튀지 않을까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정우와 순자는 화려한 외관에 압도당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우아하게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정우는 양복깃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진이 민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도진은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정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민정은 시부모의 모습을 힐끗 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도진아, 늦지 않았지? 정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도 며느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아, 오늘도 예쁘네. 안녕하세요. 민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이미 시부모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낡은 양복, 오래된 핸드백, 그리고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이 민정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레스토랑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민정이 먼저 나섰어요. 김도진으로 예약했습니다. 로비의 다른 손님들이 슬쩍슬쩍 정우와 순자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들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민정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정우와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궁전 같았어요. 민정은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부모의 어색한 걸음걸이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더욱 신경 쓰였어요. 민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주변의 우아한 사람들을 보며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요? 순자가 정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로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테이블에 앉으며 민정의 불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부모의 어색한 모습과 주변의 시선들이 민정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마자 민정의 시선은 주변을 훑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명품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들, 그리고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사이에서 정우와 순자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메뉴 보실까요? 직원이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에 적힌 요리 이름들은 대부분 외국어였고 가격들도 정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아버지, 편하게 고르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도진이 부모님을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부모님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순자는 메뉴판을 보며 작은 소리로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런 비싼 곳에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평소 집에서 먹던 소박한 식사에 익숙한 순자에게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모시는 거니까 편하게 드세요. 도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시부모의 어색한 모습과 소곤대는 소리가 민정에게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힐끗힐끗 이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들은 정우와 순자의 소박한 차림새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으니까요. 민정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런 옷 좀 그만 입히세요. 여기 분위기 망가져요. 민정이 도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조는 날카로웠죠. 도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님이 들으시잖아. 도진이 아내를 만류했지만 민정의 불만은 이미 한계점에 달해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며느라. 음식이 맛있으면 됐지 뭐. 순자의 온화한 말투는 오히려 민정을 더욱 자극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태어난 시부모의 모습이 민정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음식이 나오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평소 젓가락에 익숙한 정우에게 서양식 식기는 어색했어요. 포크 사용법을 몰라서 살짝 헤매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드시면 돼요. 도진이 부드럽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민정의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화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민정의 마음속에서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죠. 인근 테이블의 젊은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참 특이하네요. 이런 곳에 저런 옷차림으로 오시네요.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정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민정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정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체면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잖아. 민정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색하게 식사하는 시부모의 모습이 모두 민정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저기요. 민정이 갑자기 큰 소리로 직원을 불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죠. 도진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고 정우와 순자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급히 다가왔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분들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이쪽을 바라봤어요.
정우와 순자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봤죠.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진이 다급하게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과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뭘 잘못했니?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으려 했습니다. 민정아,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온 거예요. 민정의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특히 정우와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만둬. 하지만 민정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거였죠. 제발 저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여기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민정이 계속해서 소리치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우도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나가죠.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니 점장이었어요. 점장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봤죠. 점장의 시선이 정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점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누군가를 알아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점장은 몇 초간 정우를 자세히 바라본 후 깜짝 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점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점장의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도 의문의 표정이 스쳤어요. 점장은 정우를 자세히 바라본 후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오셨군요. 점장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민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정은 점장을 향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부모를 내쫓으라고 소리치던 민정에게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늦게 알아뵈었습니다. 점장이 정우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점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매우 중요한 인물을 대하는 듯한 정중함이었죠. 정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정우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장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도 의외였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자리를 따로 비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이쪽 귀빈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장이 극진한 예의를 갖추며 말했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도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죠? 도진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평생 택시기사였던 아버지를 누군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말이죠. 순자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왜 당신을... 순자도 남편을 바라보며 의문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민정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쫓으려 했던 시부모가 갑자기 회장님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라고? 아까 쫓아내라고 했던 분이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정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민정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점장은 정우에게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회장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이 건물을 지었다고요?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우 회장님께서 운영하셨던 건설회사에서 이 건물을 시공하셨어요. 당시 젊은 사장님이셨는데 정말 열정적이셨죠. 정우는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네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대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정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시부모가 사실은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장님, 지금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과거의 영광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의 자신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 기록에는 여전히 회장님께서 이 건물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소유주라고요? 도진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고급 건물의 소유주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정은 이제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레스토랑도?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이 시부모를 내쫓으려 했던 곳이 사실은 시아버지의 건물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회장님 건물 안에 있습니다. 점장이 확인해 주었어요. 사실 저희는 회장님께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순자도 남편이 아직도 건물 소유주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정우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거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정우와 순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소박한 노인 부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건물주였던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민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민정은 중얼거리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계속해서 정우에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점장은 아까 있었던 소동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점장님. 저희가 평상복을 입고 와서 그런 거예요. 정우가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도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건물이 아버지 것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했거든요. 민정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시아버지를 레스토랑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민정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내쫓으려 했잖아. 건물주를 모르고 그런 일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정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숨겼어요? 민정이 도진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도진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점장은 정우에게 더욱 극진하게 예우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귀빈실에서 편안히 식사하시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정우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이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들 가족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점장은 정우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 식당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건물관리사무소에서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점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셨던 분이시죠? 정우건설 사장님으로 유명하셨잖아요. 점장이 계속 설명하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정우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죠.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이 현재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도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회장님께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지 않나요? 점장의 말에 도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직도 이 건물이 아버지 것이라고요?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서 사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충격이었죠. 순자도 남편을 바라보며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그럼 왜 우리가 그 좁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그때 회사가 망했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건물만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아 있었던 거야. 정우의 고백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어려운 대학 시절을 보낼 때 아버지가 밤낮으로 택시를 몰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우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어. 그리고 정우가 말을 멈추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단다. 민정은 그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시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점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설하신 이 건물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이에요. 임대 수익만 해도 상당할 텐데. 점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진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적금에 넣어두었어. 언젠가 너희들이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해서 말이야. 정우의 말에 순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도진이가 대학 다닐 때 당신이 밤새 택시 몰던 건 왜였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고집 때문에 고생했던 세월들이 억울하게 느껴졌거든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아이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말이야.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정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부모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분들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모욕했던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걸 알았죠.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내쫓으려 했잖아. 건물주를 몰라보고 그런 짓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민정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민정아, 너는 이제 알겠느냐? 정우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시부모를 모욕한 일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도진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민정이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진이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정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진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내 아내는 우리를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무시했어. 정우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민정의 문제는 돈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에 있었던 거죠. 점장은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최고의 코스 요리로 모시겠습니다. 귀빈실에서 편안히 식사하시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오늘은 식욕이 없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집에 가자. 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정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정에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죠. 아들아, 내 아내와는 앞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 정우가 도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정우의 선언은 단호했어요. 도진은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민정이가 잘못했지만 도진의 애원도 소용없었어요. 정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며느리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중요한 거란다. 그걸 내가 언제 깨달을지. 순자의 말에도 실망이 가득했어요. 정우와 순자가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점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정우는 고개만 끄덕이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우와 순자가 식당을 나간 후 남겨진 도진과 민정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민정에게 쏠려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부모님을 저렇게 대하다니. 건물주를 몰라보고 쫓아내려 했잖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속삭임이 민정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민정은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실까요? 하지만 민정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도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도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부모님을 아내가 이렇게 모욕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줄 정말 몰랐다고요. 민정이 흐느끼며 변명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도진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정아. 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야. 너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민정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시부모를 모욕한 일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인근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 저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네. 그 말을 들은 민정은 더욱 작아졌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와 순자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고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여보, 너무 충격이에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저런 모욕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자꾸 돌이켜보게 되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우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 건물 이야기 말이에요. 순자도 남편이 아직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미안해, 순자야. 정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잊고 살려고 했어.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 정우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어. 그래도 도진이한테는 말했어야지요. 그 애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자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자신의 고집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게 미안했거든요. 식당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몇 번을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어떻게 하지? 아버님이 전화도 안 받으셔. 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문자를 다 쓰고도 보내지 못했어요. 어떤 말로도 오늘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점장이 다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 일은 정말 안타깝네요. 회장님께서 화나실 만도 하죠. 점장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장님 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 도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걸 오늘 깨달았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점장이 대답했어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임대료도 다른 건물보다 저렴하게 받으시고 어려운 가게들은 잘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점장의 말을 들으니 도진은 더욱 아버지에 대해 미안해졌어요.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민정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봤잖아. 민정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소문나면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도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체면이 문제야?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생각해봐. 도진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알아요.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민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화나셨잖아. 집에 도착한 정우와 순자는 거실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보고 있었어요. 도진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 애가 이렇게 컸는데.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나?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정우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도 가득했어요.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도진이도 힘들 거예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말이에요. 순자는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자야, 오늘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 정우의 결심은 굳어 보였어요. 한편 식당에서는 도진과 민정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야 겨우 식당을 나올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하지? 민정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무거웠어요. 가족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도진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상처받은 마음과 아내의 잘못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늘 밤이 이 가족에게는 가장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정우와 순자는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도진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어요. 집 앞에 찾아와서 인터폰을 누르기도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여보, 도진이가 또 왔다 갔네요. 순자가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문은 열어주지 마. 내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기 전까지는 말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느리의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한편 도진과 민정의 집에서는 연일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정이 도진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정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도진도 답답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뭐라고 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도진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며칠째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 혼자라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가봤자 문도 안 열어주실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 그날 오후 민정은 혼자서 시부모님 집 앞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안에서 순자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밖에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우는 것 같은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어. 진심인지 거칠애인지 지켜보자고. 정우는 창가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꿇고 우는 민정의 모습이 보였지만 쉽게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았죠. 민정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울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민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민정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동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 부부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동네에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늘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해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민정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민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목이 쉬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민정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건가 봐요. 민정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순자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우연히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장터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민정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민정아. 사람들이 다 보잖니. 하지만 민정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뉘우치는 며느리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정아, 일단 일어서거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니. 어머님, 저 정말 변할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단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야. 민정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정의 눈물은 진심이었어요. 그래, 민정아.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민정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내 시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 계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 정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아요. 장터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순자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순자야,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을 거야. 지금은 들켜서 후회하는 거겠지. 여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순자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생각도 해봐요.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자의 말에 정우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도진이 혼자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버지. 도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울기만 해요. 정우는 아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진아,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정우의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 민정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도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간청과 아내의 말,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했어요. 도진아, 내 아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정이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도진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순자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민정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순자의 말에 정우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아내가 직접 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정우의 조건에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도진은 민정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민정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로 나왔죠.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민정이 도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서 몇 번씩 연습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우와 순자는 거실에서 아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순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민정이가 정말 달라졌을까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오늘 확인해 보자고. 정우가 대답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 수 있거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초인종이 울리자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민정아. 순자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요. 민정의 간절한 모습에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이야기하자. 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중앙에 앉았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민정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진도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상처를 드린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정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진아, 일어서라. 내가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이렇게 하지 마. 하지만 도진과 민정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정우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의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민정아, 내 말이 진심이냐? 네, 아버님. 정말 진심입니다. 민정이 눈을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정우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민정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아버님, 저는 정말 바뀔 거예요. 민정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일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도진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정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반성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도진의 증언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용서해줘요. 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순자의 말에 정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나는 내가 우리를 무시한 게 가장 상처였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하찮아지는 건 아니거든. 네, 아버님. 정말 잘 알겠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절대 안 할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민정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는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좋단다.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민정이 더욱 울었어요. 네, 어머님. 이제 정말 알겠어요. 도진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도진의 약속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하는 자리다. 정우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해.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우의 조건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민정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순자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식사하자.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까.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민정은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정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보며 순자가 감동했어요. 고맙다, 민정아.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해. 순자의 말에 민정이 더욱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우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앞으로는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거라. 정우의 따뜻한 말에 민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민정의 감사 인사에 정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감사 인사야.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자.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정은 정성스럽게 시부모님께 음식을 덜어드렸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도진도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관심 가지겠어요. 도진의 말에 정우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우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자. 정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했고 감사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민정의 약속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깨어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뜻깊은 하루였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장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예전의 화려한 모습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로 거듭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뭘 사드릴까요? 민정이 순자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정아, 내가 고르는 걸로 하자. 내 눈이 더 좋으니까. 시장에서 만난 상인 아주머니가 민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이 며느리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는 도도해 보였는데 지금은 참 정다워 보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예쁘거든요. 민정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그전에 너무 철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정의 솔직한 고백에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정이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에 순자가 뿌듯해했어요. 민정아, 요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맛있어진다. 순자의 가르침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요리할게요. 정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도진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 주셨네요. 도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도진아, 민정이가 직접 만든 거야.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어. 민정은 수줍게 웃으며 가족들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어요. 식사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가족 모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민정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고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아버님, 젊으셔서 건설업하실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정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관심에 기뻐하며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몇 주 후 가족들은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먼저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식사할까? 그 식당 음식이 그리워지네. 정우의 제안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점장이 이들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점장은 지난번 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이 모두 화목해 보여서 안심했어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점장은 민정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어머,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가족들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우와 순자도 편안했고 민정도 자연스러웠죠. 아버님,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정이 먼저 메뉴를 권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먼저 배려하는 진짜 며느리가 된 거죠. 식사 도중에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여기서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었죠. 가족들이 민정을 바라봤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민정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정우가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순자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정의 진심 어린 감사에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지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진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장이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오셔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점장의 배려에 가족들이 고마워했어요. 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고 정우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점장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구나.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저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정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우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공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함께 식사해요.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정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내가 그전에 너무 잘못 생각했었어. 민정의 말에 친구들이 놀랐어요. 너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는 시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불편해했잖아. 친구의 말에 민정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철없었어. 지금은 시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알아. 시간이 흐를수록 민정과 시부모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민정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했어요.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모셨죠.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순자는 손을 잡고 걸었고 도진과 민정도 뒤따라 걸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정이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 그래, 민정아. 내가 달라져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도진의 말에 민정이 고마워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정우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민정아, 내가 그걸 깨달아줘서 고맙다. 정우의 말에 민정이 깊이 고개 숙였어요. 아버님, 제게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민정의 대답에 정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민정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도진도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으며 더욱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강남의 그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뜻깊은 이야기였죠. 이들 가족의 새로운 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진심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